똑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연예인분들이 예능이라든지 토크쇼 이런 데 나오면 배우분 중에서 이청아님, 이분이 되게 분위기 있고 세련된 분으로 많이 뽑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찾고부터 분위기 있다는 반응을 더 많이 듣게 되셨고,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딱 압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치셔도 세련됨에 한층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 한 번만 체킹하고 바꿔놓으면 평생 나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피디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 와, 나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세련된 사람? 꼭 예쁘고 잘생겨서라기보단 그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피디님은 어떤 사람이 조금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말 직관적인 면은 반딱반딱한 피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반딱반딱한 피부 딱 보는 순간 되게 세련되다. 그 옷과 다 상관없이. 그 다음 특징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어서 특징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나를 아는 만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석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원석이지만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꾸며야 예쁘고, 어떤 표정해야 예쁘고, 어떤 말투로 해야 예쁘고, 어떤 제스처로 해야 예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 반대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안 예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연예인 분들도 그래서 보면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 표정하면 카메라에 안 예쁘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웃어야 예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다 보니까 계속 본인의 예쁜 모습만 담기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세련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련된 사람들이라는 건 나에 대해서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내 모든 특성이 다 좋기만 한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가진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완하고 이제 부각시키는 것도 찾아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분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부터 가난하고 촌스러운 역할까지 다양하게 소화하잖아요.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과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피부, 이 외모부터 보자고 하면 눈썹 모양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모양이 일자가 올린 사람이고, 저는 일자하면 되게 안 올려요.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래서 항상 산을 좀 두는 편인데, 제가 눈썹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은 제 눈썹 숱이 진짜 많거든요. 숱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다듬고 숱도 좀 줄이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눈썹을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고. 진짜 눈썹이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맞아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한 거의 총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은 또 헤어스타일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단발이 더 예쁘고, 어떤 사람은 긴 머리일 때가 더 예쁘고, 헤어 컬러도 저로 계속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막 20대 돼가지고 막 뭐 염색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냥 블랙이 제일 깔끔하게 잘 어울린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한번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았더니 제가 겨울 쿨톤이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그냥 블랙이 넌 제일 깔끔하게 잘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하고, 저는 지금은 헤어 컬러를 안 바꾼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청결 상태, 이런 하나하나 요소가 다 섞이는 거거든요. 어디가 텄는지, 입술에 각질이 있는지, 팔꿈치가 어떤지, 콜털이 나왔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일링 막 다 좋은데 갑자기 여기가 막 이상하다, 허옇다 이러면 진짜 웃기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가 모여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가 다 최적의 상태인지 각 요소를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도 퍼스널 컬러 제가 아까 진단 받았다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건 경험적으로 다운 색을 입으면 정말 갑자기 확 촌스러워져요. 아줌마 같아, 아줌마. 근데 반대로 블랙이나 버건디를 입었을 때가 되게 얼굴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이 뭔지만 알고 그 색상 안에서만 일단 활용을 해도 사람이 기본은 가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베스트인 컬러를 입혔을 때 훨씬 세련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상이 있으니까 똑똑하게 활용을 해도 정말 좋겠다. 한 번 알면 평생 아는 거잖아요. 네. 왜 보면은 그 많이 에스파 요즘에 배우더라고요. 닝닝님이 외모 네. 리즈로 엄청 막 핫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과거랑 비교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진한 메이크업에 머리도 빨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흑발에 연한 메이크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스타일링에 따라서 이렇게 외모 하나가 되게 죽을 수도 있고 엄청 빛이 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퍼스널 컬러 막 이런 개인 스타일링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때려 박으면서 막 맞아요. 돈 버리고 막 저도 이러면서 그랬어요. 배웠었는데 맞아요. 그죠? 요즘에는 경험에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든지 자신한테 하는 투자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퍼스널 컬러도 한번 투자를 해서 진단을 받으면 훨씬 평생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지금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학생입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내와서 거울을 놓고 비교하는 눈을 길러야 돼요. 내가 이 옷 입었을 때 내 모습, 얼굴톤이 어떤지, 저 옷 입었을 때 어떤지 계속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게 베스트구나를 계속 보는 거죠. 왜냐면 또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립심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똑똑하게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고 또 내가 힘을 길러야 될 부분은 나의 능력치도 함께 두 개를 길러가야 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아무리 스타일링이 좋아도 비언어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세인데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되게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라 이렇게 올바르게 꼿꼿하게 펴져 있는 자세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연예인분들이 예능이라든지 토크쇼 이런 데 나오면 되게 꼿꼿하게 자세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꾸부정하면 안 예쁘거든요. 네. 이걸로 해야 체형도 틀어지지가 않고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도 꼭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아까처럼 이런 시각적인 게 있다 치면 청각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게 목소리랑 말투예요. 제가 오늘 하필 이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이 목소리가 사람의 인상의 5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만큼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입을 열었더니 갑자기 확 깬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면은 별로 몰랐는데 갑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호감도가 확 상승한다 이런 분들 있죠. 네네. 진짜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혹시나 쇳소리가 나는지 갈라지는지 뭐 애밍거리는 소리 막 너무 심한 콧소리 이런 걸로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나에게 맞는 목소리 톤인지도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면 나한테 안 맞는 톤을 할 확률이 좀 더 있으니까 한번 모르겠으면 전문가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배우분 중에서 이청아님 있잖아요. 네. 이분이 되게 분위기 있고 세련된 분으로 많이 뽑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보면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고부터 이렇게 분위기 있다는 반응을 더 많이 듣게 되셨고 연기도 편안해 보인다는 평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확실히 그 늑대 유혹이나 이런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분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눈빛까지 되게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만큼 자신의 말투와 목소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의 말투를 형성하는 거에는 말의 속도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억양, 어조, 리듬 전반적인 게 섞여서 자신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처음에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충격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체킹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반복 훈련하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세련된 영화 속의 캐릭터를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분이 어떠한 말투로 하는지 어떠한 속도로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해 보시면 좋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발음이 본인이 어눌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웅얼거리는지 맞아. 모르시는 분들 이게 웅얼거리고 어눌한 그 말투로는 세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하면 이게 세련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뭔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거나 위축이 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발성 발음 교정을 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딱
압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부러진 이미지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요것만 고치셔도 세련됨에 한층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체킹 요소 중에 단어에 대해서 꼭 말을 하고 싶어요. 품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지, 욕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유쾌한 사람이 될지 무식한 사람이 될지, 이런 게 다 단어에 되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품격 말고 내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에도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달라지는데, 제가 탁재훈님을 한번 어떤 모임 자리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차로 단체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기사님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사님께 기사님 전속력으로 질주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빵 터져서 웃었었거든요. 센스가, 네. 센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표현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번외 예시였지만 똑같은 것도 진짜 오늘 개빡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나 오늘 좀 힘들었다 속상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말하는 걸 평상시 어땠는지 통계를 못 내니까 카톡 창을 열어서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스스로 한번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많으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연습을 해야 이게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아까 퍼스널 컬러처럼 한 번은 스피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진단 받아보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니어도 상관이 절대 없고 어디든지 가서 받아보시면 본인이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닌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뭐 목소리도 그렇지만 말하는 내용, 뭐 단어, 비언어 이런 부분들이 한 번만 체킹하고 바꿔놓으면 평생 나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진짜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자신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막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떠들었지만 모르겠으면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좋아요. 뭐 오감 기준으로 시각적인 요소 뭐 있지, 청각적인 요소 뭐 있지, 후각적인 요소 뭐 있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체킹을 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자신의 마인드까지 어떠한 언행이 나온다는 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진짜 세련된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세련된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인 것 같고, 거기서 여유로운 비언어를 하는 거, 이 여유로움도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면 다 누구든지 세련된 사람으로는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지 않고 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